매일 정보는 남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장 얘기 나눠볼 거고요. 이슈와 종목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TV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원입니다. 네, 이번 10월의 마지막 빅 이벤트로 꼽혔었던 FOMC 잘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네, 어제 시장은 저는 동결이 돼도 시장은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시장에서 가장 안 좋아하는 거는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만 해결이 된다면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라고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기업들 실적 발표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하루에 20% 가까운 급등세도 보였죠. 그래서 지금은 FOMC 회의에 의해서 지금 금리 인하로 어떤 그 증시가 올라왔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만약에 금리가 동결됐어도 저는 증시는 올라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 어제 그리고 또 그저께도 좀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제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일부 조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디램 가격, 디램은 그 특성상 어떤 그 고정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필연적으로 좀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내년에는 이 재고가 좀 소진이 되면서 다시 한번 가격 상승에 따른 빅 사이클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증시도 내년까지 저는 무난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그 매일경제에서도 나왔던 기사인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나왔어요. 네. 애플의 시가총액이 1,300조로 우리나라 코스피의 시가총액을 전부 다 합친 거랑 거의 비슷하다. 맞먹는다. 네. 신문 일면이었죠. 맞습니다. 네. 자,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가서 또 해외 주식 하실 필요 없이 우리나라 주식들 좋은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오늘도 지금 3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자, 여기에 맞게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슈인지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되는 주제는 바로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의 투톱이죠.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 건강 실적이 무려 40%나 급증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생활 건강이 먼저 3분기 실적을 공개했고 어제 이제 장중에 아모레 퍼시픽의 3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자, 아모레 퍼시픽 어제 실적 발표로 인해서 무려 15% 가까운 엄청난 급등세를 보였었죠. 예전으로 치면 거의 상한가예요. 그렇죠. 네. 그 아모레 퍼시픽이 시가총액이 10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이 어제 10% 이상 급등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게 한 번 갈 때 좀 세게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모레 퍼시픽.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변동성이 좋은 종목이죠. 네, 맞아요. 네. 이런 그 10조짜리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오려면 나오는 거는 대체적으로 바이오주나 일부 종목들이 그런 흐름인데 아모레 퍼시픽은 그 화장품주 이 섹터 특징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변동성도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어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아모레 퍼시픽 실적 40% 급증인데 당연히 오늘 종목을 이걸로 갖고 나오진 않았겠죠? 자, 다음 내용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가 이슈인 만큼 오늘 화장품주 얘기를 해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05억 원,
10.3% 증가했다. 대장주 실적 급증에 따른 호재. 저는 이렇게 주제를 뽑아봤고요. 전일 아모레퍼시픽이 급등을 하면서 또 관련 화장품주들이 따라가는 다 흐름들도 좋았어요. 나왔죠. 뭐 삼성전자 급등하면은 관련 스마트폰 부품주 다 좋은 거랑 저는 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아모레퍼시픽이 그러면 왜 실적이 급증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 있을 텐데 먼저 첫 번째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분기 실적 잘 나온 이유. 우선 우리가 7, 8, 9 아닙니까? 7, 8, 9에 가장 핫했던 이슈가 뭐예요? 불매운동입니다. 불매운동. 네.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인 일본에 가는 예약률이 절반, 50% 이상 줄어들었었죠. 그래서 항공주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 항공주들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일본 노선에 대한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국가들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을 인하하고 왜냐하면 항공기를 일단은 리스도 하고 가져갔는데 유지 비용이 있는데 당연히 그대로 놀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이 일본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국에서 일본 갔다가 일본에서 다시 여행하고 우리나라 오는 왕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일본인들 입장에서 어때요? 일본인들도 일본에서 한국 왔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쇼핑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죠. 결국은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오는 것도 왕복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가항공주들 특히 일본 노선에 대한 그 비행기 값이 우리나라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싸졌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방문객, 한국 방문객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 일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분기에 대략적으로 20에서 30% 이상 늘었고요. 또한 중국 관광객, 그리고 요즘에 따이공이 중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도 따이공이 굉장히 많아요. 네. 보따리상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베트남의 최저임금이 월 18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받는 월급이 한 2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회사는 이제 한 40에서 50 정도 주는데 그만큼 아직까지는 굉장히 못 사는 나라죠.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이지만 중상류층은 엄청나게 또 구매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치민이나 하노이 중심가에 가보면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약 3천에서 5천 원 하는 데도 있어요. 그 서울이랑 똑같아요, 거의. 뭐 굉장히 고급 타운은 그 정도로 많이 받고 있고 베트남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180억 원 정도 되니까 굉장히 빈부격차가 심한 거죠. 그 바꿔 얘기하면 베트남 인구가 1억 정도 되는데 지금 그 30대 이하 인구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서 중산층 띄어서 생각하면은 한 2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보면 구매력 있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신장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베트남의 구매력 있는 인구들이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구매한답니다. 요즘. 그래서 중국이나 그다음에 베트남에서도 많이 오다 보니까 화장품 회사들이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여러분들 광군제나 국경절 생각하실 수 있는데 3분기 실적에는 안 들어가요. 네, 그래서 4분기 실적에 네, 반영이 4분기 실적이 되겠죠? 반영되죠. 네. 그래서 3분기 때는 순수하게 제가 봤을 때는 관광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수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화장품들 주 보면은 그 매장이나 아니면 매장 뭐 미샤나 뭐 여러 뭐 아리따움, 뭐 더페이스샵, 뭐 네이처 리퍼블릭 뭐 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직도. 하지만 이런 그 아모레퍼시픽 같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실적 급증 나오는 거는 관광객에 의한 실적 급증이라고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러면 네. 여기에 따라서 과연 어떤 종목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한번 투자 아이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일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또 연관 지어볼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시장의 특징주는 뭔가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겁니다. 어머머! 네, 아모레퍼시픽을 힌트로 주셨는데 화장품주 내에서 연우를 꼽아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연우 뭐 하는 회사냐? 자, 바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전방산업 호조로 인해서 뒤에서 받쳐주는 이런 쉽게 얘기해서 스마트폰이 굉장히 잘 팔리면 스마트폰 요즘에 뭐 힌지 들어가는 KH바텍 이런 네.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힌지 지금 KH바텍이 바닥권에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올라온 것도 이 갤럭시 폴드가 엄청나게 흥행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네. 마찬가지예요.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잘 나오면 자연스럽게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용기를 공급하는 이 공급 업체가 실적이 급증할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너무나 이 논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화장품 회사들이 보통 용기까지 같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화장품은 이성에 의해서 산다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뭐 성분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약간 감성, 좀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디자인, 용기 디자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화장품은 오히려 내용물보다 용기값이 더 비싼 경우도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 이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같고요. 그래서 연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우도 뭐 실적 개선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차트 그래서, 포인트 볼게요. 2015년에 상장한 지는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 됐고요. 네. 지속적인 가장 좋을 때 상장했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2013, 14, 15 이때만 해도 사드 보복 이전이죠. 네, 중국 가면은 대박 난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회사들이 대박이 났죠. 제이준, 그죠? 마스크팩, 그리고 비상장 회사이지만 뭐 코스토리, 그 다음에 메디힐로 유명한 LMP 코스메틱 이런 회사들이 전부 중국 마스크팩으로 대박 나는 회사들 아닙니까? 그러나 2015년 거의 최고점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사드 보복으로 많은 회사들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뭐 내수 쪽에서도 처음에는 한국 화장품이 최고라 그랬는데 뭐 이제 로컬 기업들이 처음부터 그냥 업체를 선정해서 그냥 직접 화장품을 만들거나 이런 경우도 너무나 많이 생겨 버렸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주가가 이제 조금씩 이제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연저점 터치 후 바닥 횡보 한번 직접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한번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자, 월봉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이때가 멀리 조금 더 땡길게요. 자, 이때 처음 상장했을 때를 보면은 처음 상장했을 때를 보면 더 땡길게요. 자, 처음 상장했을 때 보면 어때요? 자, 지금 상장하고 나서 조금 올라오더니 이때가 또 이제 화장품의 호황기였잖아요. 그죠? 자, 호황기 때 상승하고 나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한 3년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연우 자체에 어떤 리스크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냥 화장품주 자체가 안 좋았던 거예요. 화장품주 자체가. 화장품 섹터 자체,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다. 이 화장품 브랜드 자체가.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장회사로 생각을, 이 종목이 이제 시초가에 상장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비상장 회사일 때는
저기 바닥권에서 저 바닥권에서 쭉 올라와서 여기서 상장한 거죠, 그죠? 이 종목의 시작이 여기가 아니고요. 이 종목이 이날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비상장 회사일 때는 저기 바닥에서 뭐 1,000원일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쭉쭉쭉쭉 해서 여기서 공모한 다음에 여기서 상장하고 나서 조금 오른 다음에 쭉 빠지는 거죠. 그리고 보통 기업들이 상장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좀 많이 이쁘게, 그죠? 상장을 한다는 거는 기업 공개를 하자마자 기업 공개를 왜 합니까? CEO들이 그 귀찮은 맨날 공시하고 그런 일을 일부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불특정 다수한테 내가 감시를 받더라도 굳이 기업 공개를 하는 이유는 현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투자를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당연히 시초가에 딱 상장할 때 주목을 받게 되죠. 그 기업이 증시에. 그러려면 가장 재무제표가 좋고 가장 어떤 그 기업이 이뻐 보일 때, 쉽게 얘기해서 그럴 때 상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물론 상장 이후에도 쭉쭉쭉쭉 잘 가는 종목들도 있지만은 상장 시점을 가장 재무제표를 좋게 맞춰놓고 상장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빠져요. 그래서 어떤 그 상장의 단물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시기를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이제 기관, 뭐 VC나 아니면은 기관들도 그 상장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그 기업들을 이쁘게 만들어놨던 이런 그 거품들이 쭉 빠지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이런 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우 이제는 바닥을 좀 쌍바닥 찍었죠? 바닥. 쌍바닥 찍고 본격적으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 봤고요. 이제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번 투자 포인트 말씀드려보자면, 자, 연우, 그 펌프, 튜브 등 화장품 용기 전문 제조 판매 기업입니다. 네. 자, 그래서 연우 지금 화장품 용기 자연스럽게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급증했다는 건 많이 팔렸다는 얘기고, 그러면 연우의 실적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현재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대형 업체에 다 납품하는 기술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 업계 1위에 납품한다는 거는 그만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까다롭겠습니까?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과 납품한다는 거는 굉장히 뭐 업계에서도 인정받고 유명하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전방 산업의 실적 고조로 인한 수혜 예상 현재 바닥권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뭐 수급도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기관 매수세 좋고요. 지금 이 화장품 용기는 약간 고수익 사업이에요.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면은 뭐 런칭을 하거나, 우리 지금 그 저가 화장품들 보면은 전부 좀 실적이 안 좋아요. 뭐 에이블 CNC나 이런 네이처 리퍼블릭 이런 회사들, 더페이스샵도 LG생활건강 거지만 더페이스샵만 떼놓고 보면은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마케팅 경쟁에 따른 어떤 그 출혈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할인 경쟁도 심하고. 그런데 이런 연우 같은 회사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납품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네. 앞에서 열심히 브랜드들이 싸우면 그 뒤에서 보급만 하는 거예요. 보급만. 예,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꿀 빤다고 하는데, 예, 아무튼 그런 그 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화장품에 대한 기술력이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뭐 한국콜마나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제가 이제 중국 로컬 브랜드 얘기했는데 직접 와서 만들어 달라 그래요, 요즘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OEM과 ODM 이런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유럽에서도 한국 화장품 좋다. 그래서 이제 그냥 완제품을 처음에는 샀는데, 이제는 그 어디서 용기를 만들고 어디서 제조했는지를 알아서 직접 해외 바이어가
거기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 시장 진출에 대한 네. 모멘텀도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모레퍼시픽의 급등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연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5시에 무료 방송 있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시장 특징주로 연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또 지금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주들 그리고 추천주들 여러분들 궁금하시다면 이따가 5시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MBN 골드입니다. 네, 매일 장보는 남녀 오늘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이창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